제가 이 파이 스테이지를 빔 PD님을 알게 돼서 이걸 쓴 게 지금 3주예요. 라이선스 받은 게 3주 전에 받아가지고 작업 2주 해보고 이거 찍고, 그래서 언리얼도 아예 모르고 또 마야만 작업했던 사람이라 그런 상태에서 좀 부담감이 많았었어요. 또 모캡 X라고 저 또 이제 마야 플러그인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리얼타임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또 있고, 근데 잠깐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 애니메이션 마야에서 뭐 언리얼로 넘어가서 작업할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만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막상 여기 나와가지고 설명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뭐 간단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스튜디오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언리얼 엔진에 관심을 갖게 된 상황에 이 파이스테이지라는 플러그인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R&D를 한 2, 3주 한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면 더 이제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걸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딘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일은 이제 천체투영관이라고 과학관에 있는데 앉아서 지금은 반 VR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앉아서 이제 하늘을 보는 그런 영상을 해왔어요.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이제 지금 이 천체투영관 쪽은 돈이 잘 안 돼가지고 기존 CG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 뭐 로커스에서 아마 여수엑스포 2013 여수엑스포 때 한국관 작업 하나 한 적이 있고 그 정도이고, 저희는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한 5명에서 10명의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TV 시리즈나 그 영화 같은 창작물을 만들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이런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체투영관에 들어가는 영상이 이제 도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우주 이펙트 위주의 작업이 많고, 그 다음에 자연물, 자연과학물, 뭐 공룡 나오고, 뭐 이런 지형 나오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가끔씩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천체투영관에 들어가는 도움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렌더링 사이즈가 이제 최근에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게 HD, 보통 이제 HD, TV 시리즈 HD로 찍는데, 그 다음에 4K, 약간 더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영상의 4K예요.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2배 정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2배 정도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시스템이 8K로 이제 81V, 81V로 바뀌면서 또 8K 때는 30프레임이 거의 뭐라 그럴수있나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안 되더라고요. 60프레임으로 걸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레드 돔까지 나오는 추세라 거의 미국은 이제 8K 시스템으로, 물론 이제 컨텐츠는 4K가 많지만 시스템 자체가 8K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도 컨텐츠를 8K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데, 저희 같은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는 60프레임에 8K를 건다는 게 보통 일이지 보통 일이 아니죠. 딱 보면 이게 그냥 4K이고 이게 이제 그냥 4K이고 이게 돔 4K인데, 뭐 흰 부분이 이제 죽었다 그래도 2배라고, 렌더링 타임이 2배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레드 시프트가 빨라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레드 시프트에서는 한 4분 정도 걸리던 게, 이게 보이는 영역, 레이트레이싱이기 때문에 보이는 영역이 많고 화면 안에서 한 프레임에 거의 뭐 이게 한 24분? 거의 뭐 5-6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그 빠른 레드 시프트도 그냥 4K로 걸었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레드 시프트를 테스트해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리얼 엔진을 최근에 이제 계속 한 5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언리얼 엔진 스터디 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언리얼 엔진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스터디에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위메이드의 R&D 팀장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배우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었던 와중에 뭐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다 뭐 언리얼 엔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마티네 쪽 들어가가지고 뭐 키 잡고 연출하고 뭐 여기 뭐 그러나 블루프린트도 이제 가끔 써야 되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언리얼 엔진으로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 당시에 이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마야에서 작업을 다 끝내놓고 어차피 렌더링이야 렌더러가 걸어주고 렌더 탑함에다 올리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굳이 마야에서 언리얼까지 넘어가서 언리얼에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손이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포기를 했었죠. 근데 4K에서 이제 8K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픽사 단편을 하나 보게 되는데 다시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작업을 했고 이게 이제 모션 캡처를 이용해가지고 픽사 유튜브에 보면 나온 단편인데 아 언리얼 엔진도 그때 한 4, 5년 전에 비해 때깔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는 언리얼 엔진을 그냥 리얼타임 렌더러를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다시 이제 언리얼 엔진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한 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최근에 블렌더 2.8 이제 오픈소스 렌더러인데 여기 EV라는 리얼타임 렌더러가 나와서 테스트를 또 R&D를 하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사이클 렌더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던 게 EV에서 한 4초. 뭐 이제 리얼타임 렌더러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렌더링이 뭐 안 건다고 봐도 돼야죠. 그냥 시퀀스로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첫 프레임만 텍스처를 옮기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EV가 아직까지는 이제 딱 보면 맥스 스캔라인 렌더로 홈쉐이딩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물론 이제 라이팅 연출이 중요하더라고요. EV가 라이팅 연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사이클 노드 개념이 그 머티리얼 방식이 막강한데 그거를 좀 만져야 되고 그래 근데 뭐 넘어갈 수는 있어요. EV로 넘어갈 수는 블렌더를 써서 EV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툴을 블렌더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마야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그 처음 나올 때 소프트 이미지 3D 주라기 공허를 이렇게 움직였던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장을 노려서 나온 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20년을 써왔고 쉽게 그 리깅이라든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환경 그동안 구축해왔던 환경을 쉽게 포기하고 이 렌더링 빠른 것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한 거죠. 사이클로도 걸어보고 EV로도 걸어보고 뭐 언리얼 엔진으로도 걸어보고 그래서 뭐 렌더링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구나. 뭐 사이클도 굉장히 좋은 렌더거든요. 거의 지금은 레드시프트 같은 속도도 내면서 그 정도 퀄리티도 나오고 근데 언리얼 엔진도 EV는 약간 레이트레이싱 섀도우에 약간 문제가 있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 비교해봐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걸 경험해와서 과연 EV로 넘어가야 되냐 블렌더로 바꿔가지고 언리얼 엔진을 같이 마야랑 연동을 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그 저희 스튜디오 입장을 겪고 있었던 와중에 외국의 한양이라고 아트스테이션에 이 친구의 그 데모리를 봤어요. 혼자서 이제 에센 몇 개 불러다가 만든 게 있는데 물론 맥스도 쓰고 마야도 쓰고 이제 맥스에서 VLA로 렌더링 건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이제 우주 자연물이 있는 부분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가져와가지고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트스테이션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언리얼 어떠냐 쓸만하냐 우리가는 이런 입장인데 뭐 해가지고 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쓸만하다 자기는 언리얼 엔진 좋다 이 정도 퀄리티는 조만간 VFX 쪽에서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 막 얘기를 하던 와중에 예전에 이 친구가 그 로건의 그 클라이막스 씬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 친구가 작업했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토론토의 소어 VFX라고 그 3D 딜라이트라는 그 렌더맨 호환 렌더러를 전용으로 쓰고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작업을 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더 언리얼 엔진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마야랑 언리얼 엔진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걸 붙이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 PD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 파이스테이지의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모션
그 모션이라든가 페이셜 같은 거를 보여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해서 파이스테이지를 이제 써보게 됐습니다. 파이스테이지 이제 마에 안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스테이지 메뉴거든요. 뭐 메뉴도 심플하게 별로 없고 초반에 요 개념만 잘 알면은 마야에서도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샷을 불러오잖아요. 에셋을 불러와서 여기 이제 에셋 리스트가 있고 처음에 이제 에셋을 만들 때 그 각 캐릭터 리그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뭐 그런 것을 여기 있는 툴을 이용해서 컨버팅을 해주는데 그런 것만 잘 맞춰가지고 에셋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샷을 만들어서 뭐 샷의 씬이죠. 샷을 만들어서 그 샷의 환경에 에셋을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리얼타임으로 작업이 가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뭐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할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얼타임 모션 캡처 그 최근에 이제 모캡 X라고 아이폰 X랑 아이패드 프로의 그 이모지 그 화면 인식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캡 X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아이패드나 iX가 그 아이폰 X가 있으면 모캡 X 어플을 까시고 그 다음에 마야에서는 모캡 X 플러그인을 까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다운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를 움직인다던가 뭐 그럴 때 쓰는 도구인데 이 모션 트래킹 부분을 누르니까 이맵 결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맵 결제가 한 36만 원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기로 했고 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맵 결제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사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